샤인마스카 품질 넘어 품격을 위한 재배 매뉴얼 5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월의 포도원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도노는 지난달에 발화하여 3가지가 본격적으로 생장하는 시기로 5월 상순 전엽 6에서 7매, 5월 상순까지는 전년도 저장양분으로 생장하고 5월 중순, 이때는 한 전엽 8매 정도죠.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새로운 잎에서 만든 동화양분으로 생장한다. 또한 샤인마스켓은 캔베럴리에 비해 3가지당 꽃송이 발생률이 다소 낮으므로 확인하고 생력형 꽃송이 다듬기로 끝부분을 3cm 남긴다. 이 내용은 다들 이해를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번 시간 4월에 포도원 관리에서 한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포도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발화하기 전까지 관수를 자주 해주시라. 그래서 충분히 관수가 되면 뿌리에 있는 저장양분을 녹여서 단백질을 녹여서 사이토카닌이라는 어쨌든 호르몬, 뿌리에서 발생하는 호르몬을 발생을 시켜서 포도논을 자극을 해서 포도에서 신초가 발해하게 된다. 저장양분, 전년도에 저장양분을 녹여서 신초를 발화시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에 뿌리라든지 수피 부분에 뿌리에 특히 저장됐던 저장양분으로 5월 상순까지 6에서 7매에 그 신초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 하고요. 그 이후에 5월 중순 이후에 전엽 8매 이후부터는 올해 만들어진 그 광합성 양분과 또 뿌리에서부터 흡수한 그 비료 양분을 이용을 해서 그때서부터 성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듯 합니다. 3가지 유인 및 결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가 30에서 40cm 정도 생장하면 덩굴순이 서로에 얽히거나 바람에 의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일찍 유인 및 결속을 하는데 샤인마스켓은 덩굴손만 잘라냄. 아마 다음 것까지 읽어드릴게요. 샤인마스켓은 다른 품종과 달리 생육 초기 3가지를 유인 및 결속하면 쉽게 떨어지므로 본잎 9매까지는 덩굴손만 잘라냄. 계속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3가지 유인 및 결속은 본잎 9매 이상 생장할 때 2, 3마디 사이를 엄지손가락으로 받쳐준 상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유인하여 결속함.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샤인마스켓은 다른 품종에 비해서 신초 부분을 유인할 때 잘 부러집니다. 너무 잘 부러지기 때문에 너무 어렸을 때 유인을 하게 되면 신초가 잘 부러진다. 그러니 잎이 9엽에서 10엽까지 놔뒀다가 유인을 하면 신초의 부러짐을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할 때 엄지손가락으로 잘 받쳐서 부러지지 않도록 잘 유인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샤인마스카트가 잘 부러지는 것이 그 관수 후에 바로 유인을 하게 되면 잘 부러진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수를 하고 바로 유인하기보다는 관수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유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신초를 유인할 때 오전보다는 오후에 유인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이런 내용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3가지 발생 각도. 샤인마스켓의 3가지 발생 각도가 캔베럴리보다 넓게 나와 원가지 유인선 아래로 생장할 수 있음. 3가지가 원가지 유인선 아래쪽으로 생장하는 것은 본잎 9매 이전에 위쪽으로 올리면 쉽게 떨어짐으로 주의해야 함. 아까 말씀드렸죠. 본잎이 9매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도엽을 무리하게 이렇게 유인을 하다 보면 신초가 똑똑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유인을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샤인마스켓이 그 유인선 바깥쪽으로 크지 않도록 잘 유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 것까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유인선이 원가지에서 30c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유인선 아래쪽으로 자라기 쉬워 원가지가 15cm 이내 가변성 유인선을 설치하고 3가지가 가변성 유인선을 지나가면 걷었다가 이듬해 다시 사용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초가 자꾸 유인선 바깥으로 자라게 되면 나중에 유인하기가 어려우니 유인선 안쪽으로 자라도록 이렇게 유인을 해주는데, 이게 신초가 각도가 바깥쪽으로 커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유인선과 유인선 사이, 이 넓은 간격 사이에 뭐 노끈이라도 고추끈이라든지 뭐 이런 끈을 이용하셔서 가변성 유인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신초가 유인선 안쪽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을 해 주셔야 된다. 주시면 좋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덩굴손. 세 가지에서 발생하는 덩굴손은 고정된 물체를 감아서 포도나무를 지탱하려는 것임. 네, 그렇죠. 덩굴손은 일찍 자라나지 않으면 세 가지가 서로 엉켜 자극 효율성이 낮고 양분 소비도 많음. 덩굴손은 가위 등으로 쉽게 잘라낼 수 있지만 손으로 잡았다 놓아도 뭐 어느 정도는 생장을 멈추어서 다른 물체를 감지 않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 가위로 보이는 족족 잘라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겹순이 짧은 가지치기로 빈가지 발생. 이 내용이 한번 읽어봤는데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 내용은. 그리고 조금 일반적으로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심은 묘목이 강한 나무 자람새 및 순지르기로 원가지 18mm 이상, 18mm면 좀 두꺼운 거죠. 18mm 이상 굵어지면 이듬해 논이 발화율이 낮을 수 있다. 그래서 나무에 비료를 너무 많이 준다거나 지수질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나무가 수세가 세력이 세다 그러죠. 두껍게 자랍니다. 두껍게. 이렇게 두껍게 자라다 보면 눈에서 빈가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 눈이 발화하더라도 이게 그 꽃눈을 물고 나오는 확률이 많이 적어집니다. 세 가지 굵기가 18mm 정도면 이듬해 낮은 발화율을 우려해 겨울철에 겹순을 두눈 가지치기 하여 발화율이 높지만 꽃송이 발생률이 낮음.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인데요. 보통 우리가 부초를 이용한 두눈 전정을 말하는 것 같은데, 부초를 이용해서 두눈 전정을 하게 되면 하는 이유가 꽃송이 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초를 이용한 두눈 전정을 하게 됩니다. 부초를 이용한 두눈 전정을 해서 2년차 때 무리하게 꽃송이를 많이 발생시켜서 포도를 달게 되면 포도나무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나중에 성목에 이르러서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수량 욕심이 많기 때문에 수량을 계속해서 욕심을 내서 수량을 목표 수량보다도 훨씬 많은 수량을 달게 되면 성목에 이르러서 뭐 6, 7년, 8년 차 됐을 때 나무가 수세가 꺾이거나 뭐 수량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품질이 엄청 나빠지거나 더 심해지면 나무가 죽을 수도 있는, 네,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년차 때 욕심을 부리지 말고 2년차 때는 정상적으로 뭐 수량을 안 달거나 달아도 조금만 다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부초를 이용해서 이 두눈 전정을 하는 거는 목적이 꽃송이 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무리하게 꽃송이를 많이 발생하면 나무에 무리가 간다. 그래서 나중에 성목에 이르러서 좋지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패스. 봄철에 심은 묘목의 세 가지가 굵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월 상순 이전에는 세 가지가 앞쪽 나무를 넘어가도 순지르기 하지 않고 그 이후에 순지르기 한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나무를 내가 수세를 좀 강하게 키워도 나무가 너무 두꺼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지르기를 조기에 하지 말고 좀 놔뒀다가 8월 상순이 넘어서 한 번만 순지르기를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전문가분들마다 내용이 좀 많이 상이하지만 일단은 진흥청에서는 너무 굵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지르기를 8월 상순 이전에는 하지 말고 8월 상순 이후에 8월 중하순에 한 번만 해서 관리를 하면 좋다, 이런 내용이고요. 수세가 너무 강한 나무의 경우는 7월 하순 경쯤 좀 조기에 순지르기를 해서 앞쪽에 있는 그 눈에 심을 실어줘서 꽃눈 형성을 좀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월 말쯤 한 번 더 2차 순지르기를 통해서 나무의 수세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님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들으시는 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세가지수. 세가지수는 생육 초기 원가지가 1m당 10에서 15개로 확보하고 세가지가 떨어지지 않는 개화 직전에 12에서 13개로 조절함.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세가지수는 생산량과 밀접함으로 생육 초기 유인 작업 등으로 떨어질 수 있어 20% 정도 더 남김. 열매 어미가지에서 세 가지를 무조건 하나씩 키우면 생산량이 감소하므로 열매 어미가지의 간격이 넓으면 세 가지를 2개 키움. 최종적으로 5월 상순 꽃송이 닫기 할 때까지 원가지 1m당 12개에서 13가지로 조절함. 보통 저희가 적정 수량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 신초가 필요하죠. 1m당 적정 신초는 12에서 13개가 적당합니다. 12에서 13개로 하시고 여기에 700g을 다시면 300평당 2.5톤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이거 성목 기준으로 2.5톤을 생산하시면 나무에도 큰 무리가 없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나무 수세 관리를 해가면서 오랫동안 좋은 품질의 포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한 신초당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면 한 신초당 2송이 포도를 달게 되거나 물고 나오는 족족 포도를 달게 되면 수량이 3톤, 4톤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무에 큰 무리를 주고 포도의 품질도 크게 떨어집니다. 그걸 유념하셔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세가 너무 센 포도 같은 경우는 이 결과모지, 그러니까는 결과모지와 결과모지 간격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이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한 결과모지에서 2개의 신초를 받아서 이 12가지에서 13가지의 가지를 확보하면 된다. 이 내용입니다. 밑에 내용은. 다음 넘어갈게요. 생육 초기 저온 피해 주의. 샤인마스카스의 품종은 캔베러리 및 거봉 등의 품종에 비해 생육 초기 저온에 약하므로 무가온하우스의 비닐 피복 시기를 10일 정도 늦춤. 비닐하우스에 비닐 피복을 빨리 하게 되면 토양 온도가 오르죠. 토양 온도가 오르면 당연히 눈이 좀 빨리 트게요. 빨리 트게 되면 요즘같이 올해처럼 4월 기온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저온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가온하우스 비닐 피복 시기는 요즘처럼 기후변화가 심하고 4월 기온이 들쭉날쭉할 때에는 어느 정도 늦춰서 비닐을 피복해달라. 이런 내용이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일찍 서둘러서 눈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저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는 이상은 눈을 서둘러서 키우면 저온 피해를 받아서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렇게 트게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도잎이 3에서 7매일 때 최저 온도가 6에서 7도 이하로 떨어지면 포도잎이 오그라지거나 잎이 안쪽으로 말리면서 갈색으로 변하고 어린 새가지는 말라주고 이런 식으로 4월경에 특히 이런 경우가 있었죠. 최저 온도가 이거보다 더 올해 같은 경우는 3에서 7매이 나왔을 때 거의 영하는 아니더라도 0도 가까이 떨어진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천안 지역도 저온 피해를 일부 눈을 좀 빨리 틔운 농가들 같은 경우는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온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은 특별한 방법이 없죠. 연면 시비를 통해서 세력을 조금 더 유지해 주든가 아니면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고사 비슷하게 이렇게 말라지게 되면 신초를 따 버리고 다음 눈을 기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눈에서 꽃을 잘 물고 나오면 좋지만 못 물고 나오면 올해는 어쩔 수가 없죠. 네. 어쨌든 저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서둘러서 눈을 틔우거나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될 듯하고 그리고 저온 피해 관련된 장비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 무가온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꽃송이 다듬기. 꽃송이 다듬기는 꽃 피기 5일 전에서 꽃 필 때 개화 전까지
초코 필 때까지 꽃송이 끝부분을 3에서 4cm 정도 남기며 꽃송이 끝부분은 자르지 않음. 그렇죠? 꽃송이 끝부분을 이렇게 탁 절단해 버리면 이게 쭉 안 자라기 때문에 이 끝부분은 자르지 않고 3에서 4cm 정도 송이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5일 전쯤부터 하게 되면 5일 이게 쭉 늘어나죠. 그래서 5일 전에 3cm 하고 바로 이 꽃 필 때 3cm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꽃송이 길어지는 시기가. 그래서 좀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단수를 세서 이렇게 꽃송이 관리를 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마 노하우가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내가 샤인마스카트를 초창기에 한다 싶으면 이렇게 3에서 4cm 정도로 꽃송이를 관리하시고 차후에 축장 조절, 송이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적정 규격화 포도를 만드시도록 하셔야 될 듯 합니다. 다음은 꽃송이 다듬기 할 때 꽃송이 길이를 5cm 이상 길게 남기면 포도알이 달린 후 송이 다듬기에 많은 노동력이 소요된다. 예. 이게 어떤 이유든 간에 꽃송이를 너무 크게 만들어서 알수를 많이 만들게 되면 너무 알이 밀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다 파내 주셔야 됩니다. 좋은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주 파주셔야 되기 때문에 알속기의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노동력도 절감을 해야 되고, 규격화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꽃송이 다듬기 할 때 크지 않게 700g을 목표로 해서 3에서 4cm 정도로 꽃송이를 다듬어 줘야 된다. 너무 무리해서 크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 유목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성목의 경우는 꼭 3cm, 길면 3.5cm 정도 요 내외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생장조연 때 1차 처리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꽃송이 위쪽에 2개 남기고 꽃송이 다듬기에 일손이 많이 소요됨. 송이 다듬기 할 때 표지 없는 일송 절가면 꽃송이 다듬기 하면 생장조정제 1차 처리 후 접목 집게 등으로 표시하여 번거로움. 요 내용은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죠?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지베렐린을 처리하기 위해서 꽃송이를 다듬기 하는데 지베렐린을 2번 처리하니까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1번 처리하면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가 하나 제거하고, 이건 2번째 하면 이거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거나 요즘 들어서 이렇게 집게를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가 번거로우니 진흥청에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송 절가면 꽃송이 다듬기라는 내용으로 진흥청에서 얘기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것으로 샤인마스카트 품질 넘어 품격을 재배 매뉴얼 5번째 시간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